네, 안녕하세요. 저는 SPC 행복한 재단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고 있는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그 소셜 벤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 벤처란 창의적이고 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적 사명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 벤처 7개 가운데 4개가 3년 내에 도산한다고 합니다. 소셜 벤처는 영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 두 번째는 차별화, 세 번째는 파트너십, 네 번째는 소셜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식음료 업체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식음료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식음료 매장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께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향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자가 여러분 소셜 벤처의 소셜 미션에 동감해서 한두 번 제품을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히 그들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구매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 업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최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한 유명한 베이커리 업체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랜차이즈 빵집이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언론 기사 내용에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기준 이하로 혹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품보다 가격이 높으면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퀄리티는 동일한데 높은 가격을 받는 개인 제과점이 있다면은 그들은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런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살아남는 베이커리 업체들은 최소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보다는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유지하면서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업계 전체의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후생도 높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컨설팅 많이 하고 계시는 백종원 대표님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랜차이즈 업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가 손질이 돼서 포장 배송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을 찾아가서 구매해가지고 그 재료를 손질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원재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그 요식업체가 프랜차이즈보다 가격이 높은데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퀄리티가 낮은데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업체는 매년 매출의 1%를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고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의 원료를 재생원료를 사용하겠다고 선포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션은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환경 보호에 선도적인 기업인데요. 아웃도어 의류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제품 개발의 첫 번째 원칙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이 회사의 미션은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게 그 회사의 20여 년간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셜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조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비자는 우리 제품을 구매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차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하위 문화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위라는 의미는 저급함이라는 의미보다는 전체 문화의 부분 집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이나 잡지, 신문과 같이 대중문화를 형성하는 문지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SNS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대해서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그것을 만드는 과정 역시 굉장히 민주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도하고 거기에 호응해줄 고객들을 끌어모아 안정적인 고객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카페를 하신다고 했을 때 이미 대중적인 카페는 자리를 잘 잡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진출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 문화 중에서도 핸드드립 커피 문화에 집중을 한다면은, 핸드드립 커피라는 하위 문화에 집중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새로운 형태의 카페를 오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드립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핸드드립 기구를 갖춰놓고, 예를 들어 칼리타나 하리오식의 드리퍼라든지 에어로프레스라든지 클레버라든지 아니면 터키식 커피 추출 기구인 이브리크 같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핸드드립 커피 기구들을 갖춰놓고 고객들이 직접 그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게 하는 카페를 오픈한다면 핸드드립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핸드드립 기구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SNS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께서 필립 코틀러가 마켓 4.0에서 얘기한 고객 구매 여정 5A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어웨어인데 제품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필로서 그 제품에 호감을 가지게 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에스크로 그 제품을 탐색하고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액트, 이제 그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고 구매를 하는 단계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보케이트, 그 제품 내가 써봤더니 이 제품 좋더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옹호 단계입니다. 결국 고객의 구매 여정은 이 어드보케이트 할 수 있는 고객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하위 문화에 집중하신다면은 이런 필립 코틀러의 5A 단계를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차별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옹호하는 고객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파트너십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셜벤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요. 따라서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아니면은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원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소셜벤처는 새로운 사업을 탐색하는 천병으로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출해 사업성을 입증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셜벤처 입장에서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커피 전문점, 카페를 조그맣게 하는 소셜벤처가 과연 커피 프랜차이즈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고 추가적인 진출 여력이 도시재생 지역뿐이라면 이렇게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커피 프랜차이즈는 도시재생 지역의 고객 특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회적 프랜차이즈로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라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셜 미션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셜 벤처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적인 가치 창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미션도 함께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쯤에서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 그리고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그리고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를 통해 도시가 쇠퇴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의 감소에 주목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적인 활성을 꾀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미션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것 같이 인구가 감소해 활기를 잃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오픈해 타 지역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까 예로 들었던 고객이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카페를 오픈하겠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서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에게 지역 쿠폰을 제공해 다른 매장의 이용도 유도하겠다는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소셜 벤처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일정 부분의 이익을 다시 기업으로 환류시키는 기업 내 사회적 기업가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제가 일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소셜벤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아무쪼록 여러분의 소중한 역량이 도시재생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잘 활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란 사실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의견을 종합해 여러분만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